안녕하세요. RC 조아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곳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테스트 RC 작업실인데요. 제가 이 프로님을 만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이제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 튜닝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튜닝 파츠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튜닝 파츠 혹은 다른 거를 이제 제쳐두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부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튜닝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겠죠. 그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량화를 하는 목적을 예. 알아야 되는데요. 왜 할까요? 경량화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저 반대로 여쭤볼게요. 예, 경량화 하면은 이제 차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제 출력 대비 이제 반응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속도가 빨라지죠. 네. 네, 속도가 무조건 빨라집니다. 네, 특히 그동안한 부분을 경량화시키면은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집니다. 이 정지에 있던 차를 이 배터리하고 모터하고 이제 변속기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정지되어 있던 걸 움직이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리스폰스라 그러죠. 네. 리스폰스가 좋아지고, 리스폰스의 향상은 가속도의 향상, 가속도의 향상은 톱 스피드의 향상,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게가 가벼울수록 모터의 출력이나 엔진의 출력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제 변동을 하시니까 배터리 여쭤볼게요. 무거우면은 배터리가 열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나죠. 많이 나죠. 부하. 무겁다는 건 곧 부하죠. 그렇죠. 부하는 곧 열이죠. 네. 예.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열이 나면은 리튬 폴리머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속도는 순간적으로 빨라질 수 있어요. 배터리가 열이 나면은 내부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전압이 올라갑니다. 스톡 클래스에서는 일부러 열을 내게 해서 충전을 하거나 워머를 써서 이제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는 가볍게 해서 열을 줄이는 게 좋다. 특히 지금 같은 여름에는. 그리고 이제 또 무게가 가벼워지면은 이 헤비급에서 솔직히 라이트급으로 웰터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막 스티어링 조작이나 이런 거 할 때 차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더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경량화시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부분이 다 가벼워지면은 모든 부분이 다 민첩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거운 차보다 가벼운 차가 착지를 할 때 어떨까요? 바닥을 치는 게. 당연히 가벼운 쪽이 충격을 덜 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가볍다고 해서 더 천천히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닌데, 무거우면 아무래도 더 크죠, 충격. 그죠. 충격이 더 크죠. 중력 가속도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 질량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뭐 바닥을 더 치고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가벼우면 더 빨리 올라오겠죠. 그죠? 천천히 올라오고. 그러면은 바닥은 덜 치되, 올라오는 거는 더 조금 느리죠. 더 빠르죠. 더 빠르죠. 더 빨리. 그러니까 차가 더 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서스펜션 세팅 같은 걸 그대로 놔두고 경량화만 시켜버리면은 차가 바닥을 덜 치기도 하지만 더 튀기도 해요. 이제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볍게 했을 때 그런 점이 나빠서 다시 무게추를 실으면은 뭔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맞게 다시 서스펜션을 가볍게 세팅하면은 뭐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세팅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차를 멈출 때 뭘 쓰죠? 브레이크를 쓰죠. 브레이크를 쓰죠. 차가 가벼우면은 브레이크가 더 잘 긋는다. 그죠? 전자변속기를 사용하는 이 전동차도 모터가 더 잘 손다. 물리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엔진카도 브레이크 패드를 잡는 게 짧아진다. 속도가 더 빨리 손다. 그렇죠? 그러면은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당연히 줄어들죠. 그죠? 그 다음에 모터 전력 소모도
그죠. 그럼 배터리 런타임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벼워지면은 이게 채잖아요. 우리가 스로틀 당기면은 무거우면 어떻게 써요? 채는 힘이 더 부하가 걸리는 게 힘들죠. 힘들죠. 그럼 열이 더 많이 나죠. 나죠. 열은 곧 마모와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더 빨리 닳죠. 우리가 엔진카하고 전동차를 같은 시간대로 굴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엔진은 연속으로 한 30분 주행을 해요. 전동은 10분 굴리고 15, 10분 굴리고 15, 10분 굴리고 15.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굴려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다를까요? 엔진카 소모가 심할까요? 이렇게 드라이브 샤프트를 봤을 때 분명히 전동이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전동이 힘이 세서 더 빨리 달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경험으로 보면은 엔진카가 암호가 더 심하게 와요. 전동차는 왜?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쉬면서 다 식어요. 근데 엔진카는 연속 주행을 막 기름을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이 안 식어요. 그래서 클러치도 달려있고 구동 전달이 확실하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엔진카 쪽에 드라이브 샤프트 쪽이 더 빨리 달아요. 경험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그 이론이 맞닿는 게 증명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경량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량을 시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쇼크타워, 예. 카본으로 바꿨어요. 예. 경량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얼마예요? 가격적인, 가격적이 심하면 10만 원이 넘어가고. 예. 메이커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뭐 절반 이상은 비싸죠. 그리고 부딪히면 끝부분이 많이 갈라지거나 이게 끼기는 오래 못 써요. 외우사이 짧죠. 그리고 가벼워서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이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플렉스해져요. 예.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쇼크 스프링이 있어서 쇼크 스프링이 먼저 먹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코너링 처음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먹는 거는 이 매티리얼, 재질이 먼저 먹어요. 경험으로 봤을 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일어나는 그 변화에는 이 재질이 먼저 좌우를 해요. 그 다음 쇼크 스프링.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량화를 한다. 카본 쇼크테일 경량화를 한다. 그러면은 윗부분이 가벼워지는 장점도 있지만 이 부분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더 그립을 해요. 내가 더 그립을 시키고 싶다. 모든 걸 다 했는데 더 이상 그립을 시키고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카본 쇼크타워를 끼면은 더 그립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쇼크타워가 붙어 있잖아요, 위에가. 네트웍스는. 예. 근데 큐쇼 같은 차는 떨어져 있고,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으면 더 그립을 해요. 턴버클. 예. 경량화 시킬 수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턴버클이죠. 이 부분은 서스펜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코너링 할 때나 점프 뛸 때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에 달려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경량시키는 게 좋다. 그리고 구매를 했을 때 3, 4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다. 뭐 몇십 년. 예, 이 차종이 바뀌어도 이거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또 옮겨 담을 수도 있다. 옮겨 심을 수도 있다. 오히려 투자 대비 괜찮은 부분이네. 그래. 네. 그 그레이드가 이제 넘버로 구분이 되는데 예, 넘버를 보시고 예, 무슨 뭐 좋은 것들은 넘버가 써 있어요.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넘버가 있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싼 중국산 뭐 이런 거 사면은 부러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휘는 것도 티타늄은 납득이 안 돼요. 티타늄은 무조건 버티다가 부러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알루미늄에 비해서 스틸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요. 3분의 1 무게가 거의.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게 좋다. 네.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런스포드라고 티타늄 제품만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중국 때문에 망했겠죠. 그래서 이제 S웍스 순정 부품도 좋게 나오고, 예, 각 메이커별로 뭐 어소시에이티드나 다 엑스레이나 자사 제품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서 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티타늄 나사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은 또 그 효과는 이런 거보다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 갈면은 다 갈면은 한 8g 줄어요. 예를 들어서 8g, 뭐 10g 뭐 이렇게 주는데 한 가지 티타늄 볼트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 사용하면 안 되는 곳에 사용하면 하는 거예요. 네. 사용하면 안 되는 곳에 사용하는 거. 요런 부분.
스티어링 포스트, 그다음에 이런 부분, 메탈을 강하게 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 기아박스에 힘 받는 부분, 서브 혼, 그냥 폰이 납니다. 지금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 사용하면 안 된다. 난 괜찮은데 언젠가 부러져요. 난 괜찮은데 계속 써보세요. 언젠가 부러져요. 그럼 그때 되면 이게 나사 어떻게 써요? 못 빼죠. 뺄 수는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가리를 부러뜨려서 일자로 드레멜을 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티타늄은 공구가 망가져요. 알아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럼 어느 부분에 쓰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쓰겠어요. 이건데 힘은 받지만 거기 두 개로 받고 배터리 버티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이 고정되니까 충격 완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조그만 나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엔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3 나사를 쓰잖아요. 예. 예, 요런데 힘 안 받는 부분. 그다음에 뭐 윙 마운트가 4개가 고정되면 2개 정도는, 위에 정도는 이제 티타늄 써도 된다. 네. 하지만 확인을 자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도 쓰는데 요런 부분. 힘은 받지만 2개가 이제 너트로 맞체결되고 플라스틱이 고정되는 요런 부분은 써도 돼요. 예, 그래서 숏타워는 그 질문 하나 할게요. 요런 거 숏타워 4개 고정할 때 티타늄 써도 될까요? 안 하는 게 좀 0.1~2g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은 좀 힘들죠. 그렇죠. 4개 갖고는 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리고 새 기아박스에 티타늄 나사로 처음 고정하면은 쪼이다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나사가 열이 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굳이 써야 된다 그러면은 2개 정도만 쓰시는데, 그것도 탭을 먼저 내주시고 티탄 스크류를 박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즐겨 쓰는 부분은 디프 나사. 예. 디프 나사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정말 0.3g, 4g밖에 안 줄어들지만 4개를 바꿔도 회전하는 부분이거든요. 회전 모먼트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네. 회전 모멘트를 공식하는 게, 제가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값이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경험에 의하면 디프 나사를 바꿨을 때 확연하게 바뀐다. 네. 무게추 거의 30g을 덜어낸 그런 느낌. 네. 그리고 회전하기 때문에 가속이 올라가면은 더 무게 경량 효과가 늘어나고, 줄어들면은 줄어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디프 나사의 기본 그 조립은 12mm짜리 길이 쓰는데 14mm를 또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4mm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티타늄 나사를, 이 스틸 나사를 쓰던 거에 끼면은 더 헐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공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긴 거를 박아서 안 쓰던 나사선을 깔끔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단단히 고정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트를 사면은 12개가 들어있는데 센터, 프론트, 리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새 디프 케이스에 티탄 나사를 처음 낄 때는 스틸 나사를 한번 쑤셔갖고 빼서 나사선을 만들거나, 탭을 M3 탭으로 나사선을 만들고 3분의 2 정도 만들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티타늄 나사로 조지게 되면은 열이 나면서 부러질 수가 있어요. 디프 나사 경량을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경량보다도 효과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내 차가 지금 적당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근데 프론트 디프 경량을 했어요. 나사 4개를 프론트 디프만 바꿔서 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가 무조건 잘 가는 건 아닙니다. 너무 그쪽 이제 운동성이 좋아져서 차가 막 엄청나게 막 요동치면서 불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나사 4개 갖고 그렇게 된다고 이제 의심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차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으면 경량을 시키면 더 빨라져요. 코너링도 빨라지고 가속도 빨라지고 랩타임도 줄어들고. 근데 밸런스가 약간 안 좋은 상태에서 거기 부분만 가볍게 하면은 차가 더 요동을 쳐요. 조정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게 하면은 차가 날뛰어요. 근데 반대로 무겁게 하잖아요. 묵직해집니다. 긴 나사를 박아가지고 길게 할 수도 있잖아요. 3 곱하기 18 이런 걸 껴서 무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무겁게 가요, 차가. 그래서 안정이 되면은 그날 시합하는 건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그날 시합은 그렇게 막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다시 가볍게 한 다음에 세팅을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그래서 세팅을 하는 거는 모든 세팅이 그렇지만 한 가지를 바꿀 때 좋아지는 점도 생각해야 돼요. 네. 차가 내가 손에 안 맞다고 해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이게 싫어. 이건 나한테 안 맞아. 라고 제쳐두게 되면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프로 선수들도 세팅을 할 때, 테스트를 할 때 뭔가 테스트를 해요. 근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이거 절대 안 써. 빼놔. 근데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야 돼요. 네. 제 경험에 의하면은 디포 나사는 무조건 다 바꾸는 게 좋습니다. RC 조아님께서는 예. 타이어를 선택한다. 예. 그랬을 때 경량을 생각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예.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거의 99%. 예. 네. 경량화를, 글쎄, 이거는 경량화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타이어 자체의 무게도 있고, 휠 자체의 무게도 있고, 타이어 인서트의 무게도 있죠. 그렇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뭐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왜 중요한지 좀 몇 가지 좀 한번 떠오르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공부가 되면서 이 차체의 이제 그 무게를 줄이는 것보다 이 부등축의 무게를 줄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회전하죠. 그렇죠. 서스펜션에 붙어 있죠. 네. 그죠? 일직이죠. 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땡기면 왱왱 돌면서 예. 여기서 휠에서 예를 들어서 1g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 효과가 그겠죠. 엄청납니다. 그 어떤 옵션을 사용해서 여기를 가볍게 하는 것보다 휠 쪽이 그냥 가벼운 거를 선택한 제품을 예.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 저희 제품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 저랑 T-프로 제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차가 움직임이 일단 가볍습니다. 동작 예. 봤을 때 무거운 휠에 비해서. 근데 가벼우면은 또 이게 부드러워지거든요, 휠이. 지금 여름이니까 이 휠이 굉장히 물러지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집에 가셔서 가지고 계신 휠을 이렇게 야외에서 예. 그랑말랑해질 때까지 놓고 예.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 텐션을 느껴보시고 예. 집에 가셔서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지. 화면에. 반대로요? 예. 아, 이런 식으로 눌러보라. 이게 눌려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많이 눌리면은? 그냥 제 생각은 이제 지면에서 받는 어떤 충격이라 그래요. 충격, 임팩트라고 그래요. 이거 받을 때 가장 먼저 이게 닿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물렁하면은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근데 적당한 게 좋죠. 예,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게 좋은데 지금 이거는 적당합니다. 예. 이 정도. 네. 안에 휠에 이제 이런 허브 부분에 닿은 자국도 없고 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막 무리한 힘을 가하지도 않은 너무 부드러우면은 문제가 있고 휠 상태에서 이거 뭐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어요. 네. 실제 차에서도 좋지 않아요. 원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타이어가 노면에 접지되는 힘, 이 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휠 타이어 선택하실 때도 무게 쪽은 고려를 해야 된다. 차를 이제 처음에 조립을 하고 나서 뭐 캠퍼 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의 지상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프로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이제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값을 이제 측정하게 되잖아요. 뭐 지상고라든가 캠버라든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이 주행 상태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바디까지 씌워야겠다. 바디도 뭐 무게가 상당하니까요. 배터리까지 다 실었고요.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캠버 됐다고 캠버 끝내는 게 아니고 지상고 됐다고 지상고 끝내는 게 아니고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을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 쟀다가 저것도 다시 재고 다시 돌아와서 요것도 재고 이제 약간 여러 번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차를 들었을 때 네. 보세요. 쳐졌죠? 네. 이게 이제 달리는 상태죠. 네. 라이드 하이트라고. 캠버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차를 이렇게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놨을 때
이렇게 바퀴를 약간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든 상태에서 캠버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네. 자, 앞에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한 상태에서 네. 앞에를 예를 들어서 1도로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1도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물론 프론트 타이어는 똑바로 보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약간 앞으로 굴려서 이렇게 뒤로 밀어서 재고. 그래서 평균을 냅니다. 왜냐하면 유격도 있고 휠이 약간 휘어 있을 수도 있고 타이어가 약간 찐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도보다 더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테이블이 좀 수평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세팅보드를 한번 서랍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이게 좀 평평한 편이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재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은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이 닿게 네.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네. 앞으로 좀 밀어보고 뒤로 밀어보고. 네. 네. 요거 지금 한 2도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2.5도 정도? 네. 반대쪽은 비슷하네요. 그죠? 네. 뒤쪽은 보통 2도에서 3도. 2도 정도. 네. 이거 아카데미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저도 집에 가서 30년 안 됐습니다. 이거. 네. 자, 2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죠? 예. 이건 또 더 들어갔죠? 예. 덜 들어가죠? 왜 이럴까요? 이게 찐바가 나서 그래요. 키웠겠죠? 뭐, 다 그래요. 보통. 네.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게. 그러면 여기 이제 평균값 맞춰갖고 조절하시면 돼요. 거기는? 다시요. 네, 유격이 있을 수도 있고 휠이 약간 휘었을 수도 있고 뭐 약간 타이어도 찐따가 났을 수 있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재는 거를 끝내지 않고 조금 움직여서 또 재고 조금 움직여서 또 재서 평균값으로 세팅합니다. 지상고 되겠습니다. 지상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를 한번 탁 놓고 네. 이렇게 바퀴를 펴서 그래서 뒤에 지상고를 한번 재볼게요. 네. 지금 30에서 2칸 내리니까 28 정도 되네요. 와. 예. 측정할 때는 여기를 재면 안 되고 예. 이 정도 앞으로 예. C 블럭 A, B, C, D 블럭이신 건 아시죠? 예. 이게 D 블럭입니다. 예. D 블럭. 예. D 블럭 앞에 있는 건 C 블럭. 예. C 블럭 앞에를 잽니다. C 블럭 아래. 예. 그리고 앞에는 B 블럭 있는 데를 잽니다. A 블럭, 예. B 블럭. 요거는 안 들어가죠. 예. 20에서 11, 3 정도 해볼게요. 안 들어가네요. 상당히 낮게 걸리시네요. 22네요. 예. 22. 22mm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없으면은 뭘로 하면 돼요? 쇠자로 하면 돼요. 쇠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보면 됩니다. 보이시죠? 예. 예. 23mm 정도 됩니다. 뒤에도 이렇게 재면 됩니다. 쇠자로 사실 다 돼요. 예. 캠버도 됩니다. 이렇게 캠버 보여주시죠. 돈 없으면 그냥 예. 쇠자로 예.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1mm 위에 벌어졌냐, 2mm 벌어졌냐, 이 정도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다 돼요. 돈 없어도. 지상고도 되고. 예. 슈어끼리도 자로 되면 돼요. 이렇게. 대충. 예? 나사산 중심에서 중심까지. 지금 103mm 정도가 세팅이 된 것 같은데, 102mm네요. 그죠? 세자가 가장 알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불편해요. 우리가 이게 불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이걸로 재면은 딱 나오는데, 그쵸. 이걸로 재면은 딱 그냥, 딱 102mm 나오는데, 여기서. 예. 예, 굳이 이게 세자로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드롭을 세팅한다 그러잖아요. 예. 드롭. 드롭이 뭐죠? 이렇게 들었을 때 바퀴가 얼마만큼 처지느냐. 예. 그죠? 이걸 드롭이라 그러는데, 쇼 길이로 이제 드롭을 바꾸잖아요. 우리가 2mm짜리 볼렌치로 네. 여기 있는 드롭 스크류를 조절을 해서 샤시를 나사가 밀어 올리면은 드롭이 줄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밖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올라가죠. 예. 풀면은 내려가죠. 요걸 이용해서 드롭을 세팅하는데 쇼 길이로 이제 보통 메이커들마다 값을 줘요. 앞에 뭐 에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102mm다, 103mm다, 뒤에는 뭐 126mm다, 127mm다. 근데 에스톡스가 102mm라고 해서 엑스레이가 102mm면은 이 드롭 값이 같을까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른 경우가 많죠. 거의 다르죠. 그래서 기준은 뭐냐 하면은 이게 제가 그래서 기준이 애매해서 이거를 김승현 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70mm 블럭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70mm죠. 네. 네, 70mm 블럭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샷시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 그럼 바퀴가 이렇게 뜨죠. 요거는 이제 측정 장비인데 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70mm예요. 예. 여기가 70mm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요렇게 됐을 때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만큼 올라가야지 70mm죠? 그죠? 여기가 뭐냐면은 샤시하고 샤시 있죠? 샤시하고 요 축의 중심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70mm인데 요렇게 대보면 70mm죠. 예. 그죠? 그러니까 0이라고 여기에서 0이라고 부르는 값으로 세팅해서 이걸 맞추면은 이 축이 샤시하고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축의 중심이. 예. 그래서 저희가 주행을 많이 해보잖아요. 예. 뒤쪽은 보통 중심보다 5mm 내려온 플러스 5mm. 여기에서 지금 이게 많이 사용해가지고 좀 많이 달았는데 이 정도가 5mm예요. 5mm가 내려온 거죠. 여기서 맞춰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를 5mm로 맞췄어요. 딱 맞죠? 반대쪽으로 탈게요. 반대쪽은 지금 저쪽보다 쳐져 있죠? 예.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하면은 플러스 5mm입니다. 이게 됐죠? 앞은 마이너스 1mm예요. 아까 여기가 0이었죠? 마이너스 1mm는 여기서 약간 1mm 올라간 여기 마이너스 1mm예요. 예. 앞을 스티어링을 똑바로 맞추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앞이 어때요? 올라가 있죠, 약간 짧은 상태예요. 이거를 풀어서 딱 맞죠? 이제 내려왔죠? 예. 반대쪽도 맞출게요. 여기는 조절할 필요 없이 딱 맞네요. 앞에가 마이너스 1mm, 예. 뒤에가 플러스 5mm. 예. 이게 제가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대부분의 트랙에서. 예. 이게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롤을 더 많이 주고 싶으면은 앞에를 1mm 늘리고 뒤에를 1mm 늘려요. 그러니까 샤시보다 더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 이게 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지금 마이너스 1로 세팅했으니까 롤이 더 필요하면은 앞에를 0으로, 예. 뒤에를 플러스 5였으니까 플러스 6으로. 네. 근데 이 장비를, 이 측정 공구를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네. 그 다음에 매번 이렇게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요 쇼크 리바운드 툴, 리바운드 게이지로 재거든요. 네. 이렇게 산 상태에서 저는 이거를 재요. 이게 몇 밀인지를 기억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제가 개조한 거라서 제품은 사진 하나 띄워주시고 제대로 된 건 특정하게 세우는데 저는 이제 104mm예요. 이게 104mm. 네. 그리고 이쪽도 당연히 104mm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반대쪽은 뒤쪽은 125mm예요. 이쪽도 125mm겠죠? 네. 네. 그래서
저의 세팅 기준은 앞에는 에소스 이 에보는 앞에는 104mm, 4. 예. 뒤에는 125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한번 제가 측정을 했으면은 갖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경기장에서는 그냥 125mm다. 늘리고 싶으면 1mm 늘려서 126mm다. 물론 여기서 1mm 늘린다고 이 축이 1mm가 옮겨지는 건 아니지만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4, 125가 마이너스 1, 플러스 5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때는 104, 125. 줄이고 싶으면은 102, 124. 예, 롤이 너무 많으면. 예. 그리고 타이어를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T-프로 타이어를 쓰다가 예. 수입 타이어를 쓰고 싶다. 예. 수입 타이어가 약간 커요. 그쵸. T-프로보다. 예. 그러면은 그 잘 가는 내 T-프로 타이어로 세팅을 낸 차에서 수입 타이어를 바꾸면은 차가 지상고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더 기우뚱거리겠죠. 그럼 낮추고 싶죠. 그러면 쇼 길이를 줄여야겠죠. 1mm 정도 낮추고 쇼 타이어를 낮춰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좀 여기서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서 약간 질문이 있어요. 네. 이런 이제 특별한 공구는 사실 일반인들이 갖고 있진 않거든요. 네. 또 만약에 이걸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많이 판매하는 뭐 그런 세팅 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쇼디 거. 네. 그런 걸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는. 그렇게 하면은 예. 여기다가 블럭을 앞뒤로 받치세요. 70mm 정도 돼야지 바퀴가 뜨거든요. 예, 블럭을 받치시고 이 축 높이를 재면 되죠. 쇠자로. 이게 쇠자로 다 됩니다. 이게 블럭은 뭐 3D 프린터로 만들든지 뭐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그냥 뭐 이런 블럭을 그냥 이용해가지고 70mm나 80mm나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올린 다음에 이게 70mm니까 이렇게 쇠자로 눈대중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촉 높이를. 네. 지금 보시면은 읽기 쉽잖아요. 65잖아요. 지금 65니까 플러스 5잖아요. 그죠? 축의 중심. 이 축의 중심을 재는군요. 그렇죠. 아, 축의 중심이 중요해요. 이렇게 샤시에서 네. 축의 중심. 중심?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이어가 기준이 돼서 이 뜨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타이어가 닳게 되면은 기준이 바뀌고 타이어가 바뀌면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축의 중심은 어느 차나 기준이 똑같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 길이를 또 쟀으면은 또 뭐가 바뀌어요? 지상고가 바뀌겠죠. 바뀌죠. 왜냐하면은 이 다이얼이 스프링을 누르고 있는 이 힘이 네. 또 달라지잖아요. 이거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올리면은 압축이 되죠. 그럼 놓으면은 지상고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설정을 하고 리바운드 양을 설정을 하고 지상고를 다시 만져야겠죠? 지상고로 바꾸면 또 뭐가 바뀌어요? 캠버도 약간 바뀌어요. 캠버도 지상고에 따라서 바뀌어요. 보세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캠버가 더 들어가죠. 누르면 캠버가 들어가고 네. 올리면 캠버가 줄어들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상고가 바뀌면 캠버도 다시 미묘하지만 바뀌었기 때문에 재야겠죠? 그러니까 캠버를 한번 쟀다고 해서 리바운드를 재고 나서 이제 캠버를 다시 안 재는 게 아니고 캠버도 쟀고 리바운드도 했으면 다시 캠버도 재고 지상고도 재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귀찮지만 다 연관돼 있네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RC카는 하나를 바꾸면 하나만 딱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돼요. RC카도 이렇게 세팅을 하나 바꾸면 보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이 더운 여름에 삼복더위에 네. 우리의 보상은 뭐죠? 예. 테스트 RC 물건 판매 좀 올려주시고 예, 또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테스트-닷컴에서 오일 하나 사시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구독 RC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댓글 좀 좋게 잘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뭐 이상한 댓글 달지 마시고 예. 힘 빠지게. 예, 뭐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막 준비해서 주행하고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 업로드 과정이 사실 해보면 그렇게 쉽진 이 않습니다. 카메라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이거 배너 다는 데만 우리가 네.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올라오시는 데까지 4시간 걸렸고. 예, 뭐 진짜 예, 싫어요는 하지 마십시오. 힘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예. 테스트 날씨에서 9월 1일 날 대회가 있죠. 예, 인천에서 대회가 있는데 어떤 타이어를 쓰는 게 적합한지 아니면 추천하는 타이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단 한 가지 타이어 브랜드 일단 한레이스 타이어를 추천을 하고요. 이유는 이제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 수명이 길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길게 쓰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신 타이어가 예. 지난번 대회 때 이제 제가 TQ하고 2등했던 타이어인데 1등을 아쉽게 놓쳤습니다. 제가 플러가 나가서 교환을 하는 바람에. 하지만 스피드가 좀 압도적이었고 1시간을 주행한 타이어인데 미니핀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모가 많이 안 됐어요. 이거 다음에 연습하러 가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습 1시간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 타이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경쟁하던 친구들 이제 타이어를 보면은 이제 다 대머리가 됐죠. 예. 그래서 아마 후반으로 갈수록 더 유리할 겁니다. 결승을 1시간까지는 저희가 시합은 안 할 거지만 한 대분으로 전날 연습 한 20분 정도 하고 예선도 뛰고 결승까지 뛰어도 이 상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수명만 긴 게 아니라 랩 타임도 빠르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같은 타이어인데 어느 분은 굉장히 많이 짧고 어느 분들은 뭐 이렇게 타이어 핀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있던 사람들마다 이 주행법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코너에서 굉장히 그 주법이 이렇게 미끄러지기보다는 그냥 그립하면서 그런 스타일로 운전을 하시나 보죠. 주행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타이어가 이제 마모가 차이가 나는 거는 맞고요. 예. 그거 이제 일정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엔진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치 세팅이 이제 많이 좌우지우지하고요. 예. 네. 클러치가 너무 세게 붙으면은 타이어가 빨리 닳죠. 쓸데없는 스핀이 일어나니까, 휠 스핀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재질입니다, 재질. 재질이 안 좋으면은, 빨리 닳는 재질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닳아요. 예. 근데 재질이 좋은 상태에서는 이제 오래가는 타이어 고무 재질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클러치 세팅을 변경을 준다거나 드라이빙을 한다거나 이러면 더 차이가 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를 선택하실 때, 물론 자기가 이제 연관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정말 타이어라는 거는 노면과 밀착되는 유일한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고 다니는 신발처럼 중요해요. 예, 겨울에 스레빠 신고 다니면은 미끄러져 갖고 넘어지고 크게 다칩니다. 예, 그러면 좋은 신발을 신어야겠죠. 밑창의 패턴이 좋은 패턴, 미끄러진 논슬립 이런 걸 써야 되죠. 그리고 신발이 맞지가 않으면 발가락이 아파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이 RC카 타이어도 한레이스 타이어가 국내에서는 다른 타이어에 비해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 사이트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더 비싸고요. 한 대분 하시려면 거의 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예, 하지만 국내에서는 66,000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인서트를 T프로 거를 사용합니다. T프로가 사실 한레이스 타이어를 오리지널을 사면 들어있는 인서트랑 똑같은 거예요. 예, T프로가 한레이스 타이어의 인서트 공급처예요. 예, 메이드 인 타이완. 그리고 휠은 부피가 크고 운송료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레이스 휠이 좋지만 그걸 수입해다 팔면은 가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공수해오는 T프로 휠, 굉장히 고품질의 T프로 휠로 한 대분을 구성했기 때문에 66,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예, 1만 원, 2만 원, 2만 원까지는 안 가고 한 1만 5천 원 정도, 1만 원 정도 비싼데 수명은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단위 단가가 그죠, 싸다고 봐야죠. 여러분들 쿠팡에서 우유 살 때 10ml당 뭐 100ml당 얼마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100ml당 265원. 그거 보고 사시잖아요. 단위 단가를 보시면은 이게 더 저렴하다. 단위 단가로 따지면. 그렇죠. 네.
영상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정도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부모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질문들을 잘 모아서 또다시 이렇게 서로 질문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뭐 마지막에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먼 길 오셨으니까요. 예.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쌈밥 정식으로. 좋습니다. 예, 그거 먹으러 가시죠. 예.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자, 또 다른 이런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테스트 다시 많은 구매를 바라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